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원 의원입니다. 11조개요. 적극적 재원 확충 및 열린 재정 운영에 관해서 쪽과 같이 고민해 보자고 합니다. 언론에 계속 보도돼서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정부의 지금 예산 감축을 해서 뭐 추경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제 강종만 군수님의 1조 원 예산 달성을 공약으로 해서 지금 가일층 노력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예산을 뭐 명목상으로는 절감하자 하는데 거의 지금 지방자치자체를 예산으로 지금 쪼이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어떤 대응 방안이나 획기적인 예산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그 방안 강구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부의 지금 금년 4월 현재로 해서 지방 세수 국세가 약 33.9조 33조 9천억 정도가 지금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전 지자체의 지방세도 많이 상당히 좀 감액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라면 약 225억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일단 세출 예산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실천을 하고 또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최소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아무튼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고 예산 1조 원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이제 임기 내에 1조 원 시대를 꼭 개막을 하겠다 그렇게 여러 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기대에 충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우리 전 공무원들이 국고 재원이나 이런 외부 재원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재원 확보라는 것이 뭐 우리 영광 군의 이 노력만 가지고는 좀 어렵잖아요. 네. 중앙 정부와 전남도와 또 대내적인 여건들이 성숙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추경을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윤석열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추경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어찌 됐든 우리 현직 군수님께서 당 소속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찌 보면 예산 확보하는데 또 그것이 또 시너지 뭐 긍정적인 순기능으로 또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네. 민주당이라면 지금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라 그러면은 중앙 정부에서 뭐 콧방귀나 깨 죽었습니까? 예? 그래서 적극 좀 활용해서 대내적으로 좀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차원에서 제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원 의원입니다. 방안을 좀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28쪽에요. 에너지 산업 육성에 연계돼서 요즘 우리 영광군이 어찌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의 좀 메카라고 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남에서는 그래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우리 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신안이 지금 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거기다 만들려고 그러대요. 예. 그럼 전라남도의 정책이 뭡니까? 지금 신안에다가 신재생 에너지를 집중 육성하는 이유가 있던데 이유. 네, 의원님 아다시피 전남도에서는 블루 이코노미에 관련해서 예.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지만은 미래 산업인 에너지 사업을 전남에서 그 컨셉을 갖고 중점적으로 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은 그 이면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알리백 아시잖아요. 예. 또 우리 지금 현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알리백을 부정하면서 지금 CF백을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알리백이나 CF백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지금.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알리백을 한다고 해서 여기 CF백을 한다고 해서 100% 달성한다고 해서 저기 하는데 의무적으로 알리백은 해야만이 지켜져야만이 이 수출을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영광군의 지금 기업 유치 대마 산단에서 여권 지금 모든 지금 산업 단지들이 알리백과 연계해서 기업 유치를 하는데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영광군의 이 천혜에 그냥 신재생 에너지만 생산해 가지고 송출해 남졸리만 시킬 게 아니라 알리백을 활용해서 우리 영광군의 기업 유치를 크나큰 기업들을 유치해서 어떤 그런 이 상호 연계시키는 이런 방안들이 집행부에서 강구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생산한 만큼 이 혜택을 기업들한테 알리백을 적용시켜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적인 이런 것들이 방안들이 강구해서 홍보를 해야 지금 그런 신재생 에너지 공급받기 제일 좋은 지역으로 해서 공장들이 많이 이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병행해서 했으면 어쨌겠냐 하는 얘기죠. 연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알리백은 기존 산단을 이용해서 또 재생에너지를 태양광이라든지 해서 기존 산단을 업그레이드해서 알리백 산단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새로 산단을 조성해서 알리백 산단을 조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알리백 산단은 전국에서 뭐 전용 단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미래 전략 사업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관련해서 모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은 그 기업 수출 등등을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알리백 산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일면에는 CF가 또 있습니다만은 그 모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영광 모델에 맞춤형으로 또 미리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판단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이 고위층들에서 군수님이야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거 사투 뜨고 나팔불어 우리 항상 우리 영광은 옛날부터요 영광군의 행정 패턴을 보면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했냐 이것만 본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뒤따라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뒷북만 치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좀 행정들이 앞서가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그래야 우리가 좀 기득권을 가지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 유치를 하든 어찌됐든 하여튼 좀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전기 생산만 해가지고 이 좋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만 해가지고 다 남들 좋은 일만 시켜서 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대마 산업단지 같은 아까 말씀했습니다만은 지금 알리백 산단으로 기존 산단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가 있어요. 그래서 공모 신청을 했고 또 신규 알리백 산단 부분은 성장 동력 그 프로젝트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담아서 기본 계획을 구상하고 기본 계획 구상에서 끝나면은 저희 이제 산단 지정 절차에 따른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반기라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좀 적극해서 좀 가시적으로 좀 어떤 그 나타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강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훈 의원입니다. 72쪽에요. 결혼부터 출산까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광 만드는데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지금 뭐 출산 지원금이 첫째 아가 500, 둘째 1200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예. 곡성은 곡성이 강진은 지금 얼마씩 주죠? 강진은 월 60만 원씩에서 만 7세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막 5,16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그 충북 해산 보도된 내용인데요. 예. 첫째 아를 출산했는데 5천만 원을 바로 지급했어요. 그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데 결혼부터 출산까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광 구호로만 지금 이 구호가 지금 첫째야 500만 원도 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2019년도부터 19년이요.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대적 상황이 상당히 지금 변화가 많이 됐잖아요. 예. 근데 우리 영광의 이 행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저희들도 지금 첫째하고 둘째가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지금 이제 셋째 이상은 3천만 원이 좀 많이 되는데 지금 요새 대부분 둘째까지 낳지 않습니까? 문제는 첫째, 예. 둘째도 중요하지만요. 결혼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결혼시키려고 노력을 안 해. 내가 그때 오래 전에도 자꾸 목민심서를 비유해서 얘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만은, 예? 목민심서 예민 6조에 목민관은 자기 구역의 관내에 있는 노처녀 노총각들을 결혼을 시켜야 할 의무가 책무가 있다고 했다니까요. 예? 그만큼 그때도 인구가 중요했어요. 지금도 인구가 중요하잖아요. 결혼시켜서 짝을 만들어줘야 출산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별을 봐야 별을 따죠. 지금 헛발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결혼 정년기를 놓치다 보니까 결혼을 못 하고 결혼할 수 있는 방안을 여건 조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결혼은 자율적으로 하게끔 놔두고 방임해 놓고 결혼하고 나면은 얘기 나면은 하나씩 이제 이렇게 얼마씩 준다 이 말이죠.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결혼시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산해서 결혼하면은 출산을 하죠. 그리고 이제는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 영광군에서 모든 것은 육아에서부터 교육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자치단체에서.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는 이 허공의 메아리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안정된 직장, 안정된 수입원이 있어야 결혼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들하고 연계시켜서 군수님한테도 몇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양반이 지금 뭐 마음이 좀 다른 데가 계신 것 같은가 그 부분 신경 쓰는가 안 쓰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이 결혼을 시키는 방안에 강구하시자 하는 얘기예요. 결혼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 세세하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결혼을 시켜놓고 출산하면은 우리 영광군에서 무조건 육아와 교육 이것은 책임진다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영광군 와서 얘기 나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좀 당부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내가 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뭐 이것저것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도 더 이 모든 것이 다 월등하잖아요. 좋은 제안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게요. 예,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 질의할 시간을 많이 확보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 저기 92쪽이요. 역전십책만 하시라고 하니까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뭐 개념이 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지난 6월에 그 회기 때 군영 질문했던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저기에서 배달비 지원에 관해서 긍정적인 답변들을 하셨더구만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좀 그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금 그 부담금 때문에 거의 지금 이 주문을 안 하고 있는 매출이 급파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반기 때는 좀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 보도록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게요. 예, 그 택배비는 그 배달비는 약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일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있고 저희들이 이제 공공 배달 먹개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가입하면 수수료가 지금 1.5%를 받고 있거든요. 중개 수수료가. 다른데 배달 민족은 6.5%를 이렇게 받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 공공 배달 먹개비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배달 민족 다른 데까지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고 이게 어떤 면이 좋은지는 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지금 소상공인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그런 간접적인 지원을 해서 매출을 신장시켜 주는 것이 살리는 길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영광군은 타시군만 얘기했나요? 아까 저 에서전략실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타시군에서 안 하는 것을 찾아서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타시군에 얘만 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좀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좀 전향적인 자세로 돼야 되는데 우리 실과장님들이 계속 답변하면 타시군 얘기만 해. 이미 하고 있다 말씀하셨죠. 그것은 그 수수료만 좀 저기 하는 부분이잖아요. 배달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배달비를 대폭 좀 지원해서 매출을 신장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지원해 주자 이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6쪽이요. 산단 100% 분양을 위한 공격적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아까 S전략실 제가 질의했던 내용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좀 쓸만한 기업, 그래도 이 알리백을 좀 뭔가 해서 수출도 하고자 하는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 신재생 에너지를 대폭 돼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규제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대포 영광군의 신재생 에너지를 대폭 확대해서 기업 유치에 적극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때는 아까는 군수님 안 계셨으니까 군수님 이제 계시고 그러니까 간부회의 때 설명 드려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발전의 개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 경제과하고 S전략실 각 실과 다 공이 이렇게 해서 좀 고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요? 김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원 의원입니다. 134쪽이에요. 원전에 관해서 워낙 중차대한 문제고 그래서 좀 확인 좀 하게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관해서 국회의원 발의에 의견 제출을 이해했다고 했잖아요. 영광군에 네네네. 우리 군에 의견을 제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제출 주 내용이 뭐예요 이게? 일단은 이제 지금 사용 핵 연료를 이 부지 저장, 임시 저장 내용이 있습니다. 그 법안에. 네. 그래서 그 임시 저장하고 있던 사용 핵 연료를 반출하는 시기를 정확히 정해주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영구 저장할 수 없게 법으로 몇 년까지는 영구 저장 시설을 지어서 그 가져가라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게 주 내용이고, 이 임시 저장 시설 내에서 그 설계 수명 말고 이제 설계 수명 내에서 생산되는 그 사용 핵 연료만 보관하라는 이제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계속 그 수명 인정과 관련해서 그때까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설계 수명 내에 발생하는 그 사용 핵 연료까지만 거기 보관할 수 있게 그런 용량으로 적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 저장 시설화 하는 것을 그 막겠다는 뜻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찌됐든 수명 연장과 관계없이 하고 연구 보관하고의 관계 임시 보관으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 수조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영광군에서 동의했다고 아니 그걸 이제 봐도 동의한 건 되나요? 아닙니다. 동의한 건 아니고 이제 아니 법안 그렇게 해서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이 동의를 전제한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일단 법안 내용이 우리 영광 국민들은 지금 수조 안에서 끄집어내는 것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은 의견서 제출한 내용에가 임시 보관만 하고 수명 연장하고 연관없이 임시 보관하고 가져가거라. 끄집어내라.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한빛 원전이 사용 핵연료 보관하는 시점이 그 만료되는 게 2030년이면은 그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시기든 처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처리를 하는데 왜 한대철 과장님께서 처리하는 걱정을 하셔? 그것은 한수원에서 걱정을 하셔야 할 문제지. 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거기 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네. 이 임시 저장을 한다 하니 하지 마라라고 하면은 그 논리적인 결과는 그러면 한수원 그러니까 우리 현장 영광 가동하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아니, 주무 과장님의 의견이 영광 국민들의 뜻하고 지금 반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거예요. 일단은 과장님께서는 수조에서 꺼내는 것을 이 전제하에 지금 어차피 30년도 되면은 포화 상태가 되니까 이 끄집어내는 것을 전제하에서 의견서를 제출해내니까 지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의원님 그런 그 거 주민 아니에요. 동의 없는 임시 저장 시설을 반대하고 예? 주민 동의 없는 예. 주민 동의 없는 임시 저장 시설을 반대하고 네. 저장 혹시 하더라도 그 어떤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찬성한다 그렇게 문맥을 앞뒤로 잘라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주민 동의 없는 저희 군 입장은 주민 동의 없는 임시 저장 시설을 반대하고 임시 저장 시설이 주민 동의를 얻어서 설치하든 어쨌든 언제까지는 지금 원전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용 핵 연료를 가져가라. 그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포화 상태에서 정지돼 가지고 빼가든 임시 저장 시설 이렇게 주민 동의 없이는 안 되니까 어쨌든 이 지금 사용 핵 연료를 가져가는 시점을 명확히 법으로 해달라는 게 주 내용입니다. 이야기가 참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될지 그러네요. 하여튼 우리 분명히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영광군의 군민들이 또 특히나 누구나도 그렇죠. 뭐 임시 보관 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수조에서 끄집어내는 순간 그것도 영구 보관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거 어디 보관할 데가 없는데 한빛원전 영광군 땅에다가 지금 보관하는 것도 불보듯 뻔하는데 그것 자체가 수조에서 꺼내는 것 자체를 우리 국민들은 거부하고 있다 하는 얘기요. 그래서 발전소 6개호기를 가동 중지를 하든 그것은 한수원의 사정이고
우리 영광군에서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충분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 아까 말씀대로 동의를 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동의했을 때에 꺼내야 된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네,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그 임시 보관 시설을 꺼내려면은 보관 시설 건축 허가도 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충분히 임의대로 내줄 일은 없겠지만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비상 방류 대비 환경 방사능 감시 강화한다고 보고서에 업무 보고 했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감시 강화한다 하는데 지금부터 지금 우리 수산물 어민들 지금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지금 김한균 부의장님도 앉아 계십니다만은 지금 법성 굴비부터 지금 소비가 완전히 지금 둔화돼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피해 우리 주민들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소득이 감소되고 소비가 감소되고 했을 때에 그때 가가지고 아우성 칠 때 이렇게 이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소잃고 양강 고치는 격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 물론 환경 방사능 감시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주무 과장님께서 이것은 안전관리과장님이 전반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죠.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전 실과에서 총체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상황이다. 우리 영광군은 특히 수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겠습니까? 굴비가 있고 또 소금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좀 지금부터 TF팀을 구성을 하든 해서 예측 가능한 피해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한비돈전 상생 사업 규모 상향을 위한 실무 협의를 5차례 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나갔습니까? 지금 이 상황. 지금 일단 금액적인 부분 이제 지금 가 합의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논의 중이고 이게 끝난 상태는 아니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서로 의견이 일치한 부분은 수산자원 증식센터 그거 해서 한 100억 정도 추가하는 그 부분하고 지금 김만근 부장님이 아까 10분만 하실 때 원자력 수소 생산하는 2단계 혈증 사업에서 700억 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같이 공동 노력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산업부 공모 사업이어서 확정적인 건 아니고 그리고 현대건설에서 8,800평 사원 주택 부지 토지 정리해가지고 저희한테 기부 체납 하는 식으로 하는 거 이제 합의됐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원자력 수소 관련해서 국가 시책이나 공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 노력하는 거 그리고 일단 원자력 수소는 앞으로 산업적인 내용에서 규제를 풀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에너지 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자 이제 그 정도가 포괄적으로 합의된 사항이고 아직까지는 문서화됐거나 서로 이 내용이 지금 끝난 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나눈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상생 사업이 지금 일체 지금 답보 상태구만요. 아니요, 이제 기존에 했던 결정됐던 사업들은 이제 직사센터 95억 원은 이미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금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450억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중에서 일부 사업이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 사업들은 다시 TF팀 해서 대체 사업을 하든 보완을 하든 그렇게 해서 다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논의는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게 450억 사업은 그대로 예, 받는 그렇습니다. 걸로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것은 상생 사업으로 저기 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아까 우리 김한규 부의장님이 10분 발언도 시작할 때 하셨고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소 생산 발전소입니까 그게? 원자력 수소 생산단지 말입니다. 생산 단지? 예. 그게 700억이라는 얘기죠. 예, 이제 실전 사업이고요. 예. 예, 그러면은 그거 지금 수소 산업이 이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뭐 대마 산단에다 지금 연구단 시험동입니까 뭡니까? 그것도 건축하고 있잖아요. 수소 연료전지. 예.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는 수소 산업이 완전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알고 계셔요? 아니 하얀 곡선을 안 그리고 있습니다.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저기에 지금 최근에 금년 발표한 것도 현대자동차 넥소 수소자동차가 이 판매가 안 되고 세계적으로 알리백으로 전부 가고 있다 보니까 수소가 이 알리백의 인정을 못 받아서 중국이나 강대국에서 수소를 아예 배제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우리나라만 혼자 마이웨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도 지금 이 수소 자동차를 갖다가 대폭 이 판매가 저하되니까 이거 지금 고민하고 있다. 엊그제 나온 얘기예요 뉴스에. 네, 아무튼 의원님 이제 근데 저 수소 발전 그 생산 단지도 좋아요. 단지 좋은데 그것이 우리 영광군을 위한 그것이 저 수소 발전 단지가 아니에요. 한수원의 잉여 전력이 계속 가동을 하게 되면은 잉여 전력이 남는 놈을 수소 발전으로 돌린다는 계획이거든. 근데 그것은 마치 자기네들이 영광군을 위한 이 크나큰 생색내기 사업으로 이렇게 포장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상생사업이다 이 말이요. 자기네들 발전소를 이 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적극해야죠. 적극해서 그 사업을 우리 영광군에서 하게끔 하는 것은 좋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상생사업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수소산업 발전 발전 단지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한빛온전에서 영광군하고 꼭 상생하기 위한 큰 생색내기 사업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그 부분을 자기네들 잉여 전력 그 간발해야 되잖아요. 계속 산자부에서 간발 지시 내려오니까 간발해야 되는데 그 잉여 전력 어디다 소용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수소를 생산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존경하는 의원님 생각도 일견은 맞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영광에다가 자동차 생산 기지를 설치할 때는 지그들 돈 벌라고 하는 겁니다. 그하고 같은 이제 그 예는 좀 부적절한데 생산 단지를 하려는 경쟁이 5개 시군에서 또 원전 소재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부지도 준비하고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개발이나 어떤 기업 유치 그리고 뭐 연구소 연구 개발 그 R&D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는 이게 큰 지역 개발에 호재가 되고 또 그것도 다른 각도로 보면은 뭐 아무 의미 없는 그쪽만 이익 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플랜트든 공장이든 영광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 근로자가 필요할 것이고 거기서 사람이 모이고 여러 가지 물류가 생기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과장님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아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해야 되는데
한빛원전에서 생색내서 그 상생사업으로 포장해서 영광군에 생색내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업을 해야 된다니까요. 네. 예? 그거 자체는 내가 잘못했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상생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큰 자기네들 돈 450억 준 놈 우리가 1000억 여기 했잖아 영광군에서.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상생사업도 규모 있게 하시고 내가 이게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한빛원전에 방류제 건도 있고 지금 그러는데 시간이 지금 뭐 또 20분 찾고 못 찾고 해버릴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서 그만두도록 하랍니다. 이상 마칠랍니다, 의장님. 시간 다 됐습니다. 예.